지난 겨울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진단명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급상승했다고요. 여러분,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심혈관계가 극도로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심근경색 발생률이 여름보다 무려 42%나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매년 겨울마다 예방 가능했던 응급 상황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효과를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리학적 변화 5가지. 둘째, 겨울철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3가지. 셋째, 겨울철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황금 건강법 3가지. 특히 마지막에는 제 환자분이 이 방법으로 만성질환을 극복한 놀라운 사례도 공유드리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적절한 건강관리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58%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질병관리청의 최근 발표입니다. 겨울철 3개월 동안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다른 계절보다 평균 15% 높다는 것인데요. 이 중 70% 이상이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건강관리만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왜 겨울철에 우리 몸이 이렇게 취약해질까요?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혈관 수축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추운 날씨에 몸이 열을 보존하려고 혈관을 좁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평소 혈압이 120이었던 분이 겨울 아침에는 160까지 치솟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압이 약해진 혈관벽을 자극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차가운 공기가 우리 기도로 들어오면 기관지가 수축하고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이때 면역세포의 활동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겨울철 건강관리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겨울을 장정, 즉 간직하고 저장하는 계절이라 불렀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겨울철에는 특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이 이 전통적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체온 조절 능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인데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12% 낮아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평소 체온이 36.5도 이상으로 잘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겨울철 감기 발병률이 45%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목과 손목, 발목 등 산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전신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보온에 신경 쓰시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보호입니다. 겨울철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와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가 핵심인데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실내외 온도차가 15도 이상일 때 심근경색 발생률이 2.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하루 중 가장 높은데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30에서 40 이상 급상승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고 외출 전에는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데운 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기 면역력 강화입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생존율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대로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기도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섬모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섬모는 기도에 있는 작은 털 같은 구조물인데 이것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적정 습도를 유지한 그룹은 호흡기 감염률이 52%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비타민 D 생성 촉진입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합성이 크게 감소하는데요.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0% 이상이 겨울철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햇빛을 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하루 2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시면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진대사 활성화입니다. 겨울철 적절한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규칙적인 실내 운동을 한 그룹은 기초대사량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1kg 증가하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약 50kcal 증가하는데요. 이는 체온 유지와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주 3회 이상 30분씩 운동하시면 건강 유지에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하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주의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야외로 나가거나 뜨거운 목욕 후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혈압을 30에서 50 이상 급상승시킵니다.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68세 박철수 씨는 한겨울 새벽에 따뜻한 집에서 갑자기 나가 차가운 물로 세차를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한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실내에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목도리와 모자로 보온을 철저히 하신 후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실 때는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서 몸을 충분히 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 습관은 과도한 난방과 환기 소홀입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실내 온도가 24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면 피부와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 24도 이상, 습도 30% 이하 환경에서는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68% 증가했습니다. 또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각종 유해물질이 축적됩니다. 특히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쌓이면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로 유지하시고 하루 3회 이상 10분씩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환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양쪽으로 여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215-1315 위험 습관 3수분 섭취 소홀. 세 번째 위험 습관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갈증을 느끼지만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공기와 난방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더 많이 증발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에서 하루 평균 800ml 이상의 수분이 호흡과 피부를 통해 증발한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실제로 겨울철 심혈관 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가 혈압과 혈당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 2회 이상 혈압을 체크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며 약물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분들도 외출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겨울철 건강을 보약처럼 지킬 수 있는 황금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 건강법은 바로 따뜻한 물과 생강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따뜻한 물 자체만으로도 체온이 0.5에서 1도 상승하는데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경희대 한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차를 하루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체온이 평균 0.8도 상승했고 감기 발병률이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 20g을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15분간 끓입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넣으면 맛도 좋고 항균 효과도 더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후에 한 잔, 저녁 자기 전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향상을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건강법은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은 자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고려대 의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가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늘 2쪽과 양파 4분의 1개를 잘게 다져서 올리브유에 볶습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를 넣어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하루 1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마늘 2에서 3쪽, 양파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겨울철 감기와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건강법은 족욕과 반신욕입니다. 우리 발에는 전신의 혈액순환과 연결된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족욕은 40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에서 20분 담그는 것인데요. 여기에 소금이나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저녁 족욕을 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52% 개선되었고 혈압이 평균 8에서 10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반신욕은 명치 아래까지만 물에 담그고 20에서 30분 동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족욕은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하시고 반신욕은 주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체온 상승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2세 이순자 씨는 3년 동안 고혈압과 만성피로, 잦은 감기로 심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걸리셨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과 가래에 시달리셨습니다. 혈압은 항상 150에서 90 이상으로 높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병원도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혈압약만 처방받으셨고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실내 온도를 22도로 낮추고 하루 3회 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따뜻한 물을 마시고 생강차를 하루 3잔씩 드셨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매일 식사에 포함하셨고 저녁마다 족욕을 30분씩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만성적으로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혈압이 140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온 것이죠. 한개월 후에는 그해 겨울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다. 평소 겨울마다 2에서 3번씩 감기에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체중도 4kg 감량하셨고 혈압약 용량도 의사와 상담 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는데 직접 실천해 보니 몸이 정말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고 매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순자 씨는 이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며 건강한 일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치료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85% 이상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겨울철 건강에 좋은 식재료는 어떻게 고르실까요? 먼저 생강은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색이 너무 짙거나 주름이 많으면 오래된 것입니다. 마늘은 알이 꽉 차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며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생강과 마늘은 가을에 수확한 것이 성분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생강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2주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장기 보관은 껍질째 얇게 썰어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늘은 망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양파는 양파망에 넣어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한 달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절대 비닐봉지에 밀봉하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빨리 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차는 한 번에 일주일치를 만들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면 편리합니다. 족욕할 때 족욕통이 없다면 큰 대야나 양동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발목까지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족욕 중에는 물이 식지 않도록 중간에 뜨거운 물을 추가로 부어주세요. 또한 외출 30분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추위에 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둘째,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하루 3회 환기하세요. 셋째, 따뜻한 물과 생강차를 충분히 마시고 마늘, 양파를 매일 드세요. 넷째, 매일 저녁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체온과 컨디션이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감기 없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